원래 우리 어머니들 늙으면 그냥 늙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러시다가 다시 결혼식 때가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몸만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요즘 자식들이 결혼할 때 다들 안면 거상을 한다는데 원장님 병원에도 자녀 결혼 때문에 거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어머니들 늙으면 그냥 늙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러시다가 다시 결혼식 때가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솔직히 결혼식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말들 많잖아요. 막 엄마랑 저 신부가 닮았네, 딸은 성형한 거 같네. 자녀분 결혼하실 때 정도 됐다면 부모님들은 연세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좀 많이 처지고 마리오네트룸 처지고 골도 패이고 그렇게 이제 심한 편이라면 한 번은 제대로 안면거상을 하는 것도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진짜 몇십 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예쁘게 사시면 좋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안면 거상 하시면 어느 정도로 달라지나요?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예요. 사실 얼굴에 살이 많으셔서 볼살이 좀 많이 늘어지셔서 이렇게 네모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다 제거하고 달걀 수술하면서 동시에 거상을 하신 건데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입가 쪽에 늘어졌던 살이 쫙 올라가서 라인이 이제 V라인, 흔히 말하는 계란형 얼굴이 된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안면거상 말고는 없죠. 진짜 좀 전에 본 사진 보니까 어머님 너무 대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브래드 피트 아시죠? 이분도 얼굴이 갑자기 되게 젊어져서 많은 분들이 거상했냐 이렇게 의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도 거상 수술하신 건가요?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들어서 사진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사진이 멀리서 찍어갖고 확대한 사진이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상 흉터를 봐야지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관자로 들어가서 귓바퀴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처졌다고 모두가 다 안면 거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닐 텐데 몇 살부터 좀 수술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얼굴에 별로 살이 없었던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처지거든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주 젊은 사람도 많이 처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엔 20대신데 다이어트를 해갖고 40kg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완전히 흘러내려갖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드렸는데 진짜 예전에 살찌기 전 옛날 얼굴로 돌아갔죠. 안면거상을 하는 게 좋냐 아니냐를 입꼬리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입꼬리를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래로 접히는 선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확 꺾이고 그 선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얼굴의 근육, 스마스층이 피부와 함께 처졌다고 보시면 돼요. 꺾임 자체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근육을 당겨야 됩니다. 그거는 안면거상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중요한 일 바로 전에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회복 기간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당일은 압박밴드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실밥은 열흘 정도 뒤에 풀 거예요. 보통은 2개월은 돼야 거의 라인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2주면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옵니다. 안면 거상이 리프팅 끝판왕이다 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술을 꺼리는 이유가 부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 절대 안전한 시술은 당연히 없습니다. 안면거상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흉터죠. 근데 막상 나중에 보면 사실 별로 안 보여요. 아, 저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절개 절대 못해요, 이런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예방하는 방법이 다 있고요. 흉터는 저희가 병원에서 1년간 관리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안면거상 후에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신경손상이에요. 신경주행을 수술할 때 다 생각해서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 몸이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라서 신경의 주행이 양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 과정에서 표정이 조금 삐뚤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경이 잘려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피통 차는 걸 굉장히 다들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할 때는 진짜 하나하나 작은 혈관까지 다 잡습니다. 그래서 피통은 차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엄마도 뭔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안면 거상 하고 나면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는데 자연스럽게 가능한 건가요?
안면 거상 후에 좀 부자연스러운 거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전엔 거상을 할 때 이렇게 당겼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옆대대하고 좀 평면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평해졌다 그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지금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처진 방향 그대로 올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정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부자연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는 샥 갸름해지면서 광대가 커 보이는 거예요. 사막여우 같이 되는 거예요. 세모나게. 위로 당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쪽으로 조직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을 수술할 때 미리 다 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위로 당기다 보면 이 귀 아래에 있는 조직들이 위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여기가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 조직, 침샘 조직 같은 걸 줄이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확실히 원장님이 지방 제거 전문가시라서 그런지 재발 예방을 위해서 지방 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세심한 것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시고 칼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교정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칼기가 생기는 원인은 귓볼이 피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귀는 강한 인대 조직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실 때 그냥 목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 목 피부에다가 이 귓볼을 딱 그냥 꿰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면서 여기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걸 이제 칼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반드시 귓볼을 인대에다 강하게 걸어주면 그런 일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귀가 되신 분들도 다시 박리해서 그쪽 인대에다 다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정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듀얼 플레인, 딥플레인 방식 중에 뭘 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건 좀 전문적인 질문인데? 듀얼 플레인, 딥플레인 이거는 스마스층의 어느 부위를 박리를 하느냐, 스마스층의 위쪽을 박리를 하느냐, 아래를 박리하느냐, 위아래를 다 박리하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사실 가장 초기에 스마스 안면 거상은 딥플레인 방식으로 실행을 했어요. 듀얼 플레인이 이제 나중에 더 발전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보통은 듀얼 플레인 선호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처진 방향하고 스마스 근육이 처진 방향이 약간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그때그때 봐서 적절하게 제가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처진 스마스 근육층을 얼마나 강하게 확실하게 당겨주느냐가 중요해요. 근육을 당기지 않는 수술은 거상술이 아니거든요. 거상하고 나면 보통 얼마나 유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결국 중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늘어질 만한 원인이 있는 지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거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달걀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걀 리프팅이랑 같이 거상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지방이 없어지니까 빨리 처지진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요. 라인 만드는 MBU.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안면 거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은 목표가 이 정도시면 여기에 맞게 이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돼 버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최소한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는 진짜 울세라 서마지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돈만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쓴 돈 합치면 거상수술 진짜 몇 번은 했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주 초기에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조짐이 보이면 미리 개선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볼살이 좀 처지기 시작하는 게 막 보여요. 그때 미리 지방을 제거해주는 수술이나 지방 줄이는 주사 그런 걸로 이제 무거운 지방을 만약에 줄여줬다면 이렇게 빨리 처지진 않았겠죠.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방!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입가에 힘주지 말고 꼬리 올리고 그거 잊지 말고 항상 연습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뭘 해야 개선이 될까 막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직접 병원에 찾아오시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저희 고정 댓글에 보면 플러스 친구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